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집권을 하면 집권 세력 내의 파워 엘리트 간의 관계, 파워 엘리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 크게는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인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죠. 그 관계라고 하는 거가 집권 초반에는 협력적 관계로 가다가 집권 중반에 가면은 그것이 경쟁적 관계로 가지 않습니까? 경쟁적 관계가 조금 갈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보완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덮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집권 후반기에 가면 차별화로 와서 이제 이게 파국적 갈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1987년 체제 이후에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은 전부 이 경로를 거쳤어요. 근데 이 경로보다 조금 앞당겨서 거쳤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권. 중반에 이제 막 극심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딴 당 차리고 이런 것들. 박근혜 정권도 친박 비박 갈등 때문에 결국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이재명 정권 초반부터 이 파워 엘리트 간의 약간 갈등 양상이 그냥 예사롭게 보기에는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네, 두 분을 상징하는 음악이죠. 성한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라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장동혁 대표 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선 세 사람이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그 손을 이렇게 한번 좀 가운데로 이렇게 묶어. 이렇게 하고 또 앉아있어. 그래도 또 이렇게 잡게 해주시는 건 다르죠. 네,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하면서 아이고 환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갑습니다 하고 사이에 두고 손을 포개면서 악수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보기 좋네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세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 약간의 소리와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선영 기자,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예전에 관행과 다르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입장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여야 대표가 먼저 그 장소에 와서 대기를 하고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무수석과 함께 들어오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오늘 여당 지도부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3인 회담을 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12시까지 있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같이 입장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의 오늘 만남에 대해서 일단 그 허민 기자가 말 꺼내신 김에 어떠셨어요? 네,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으셨어요? 네, 어쨌든 이것이 협치의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협치의 모양새는 취한 거죠. 제가 이제 협치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 학자로서도 좀 연구를 하고 기자로서도 좀 연구를 좀 했던 편인데 협치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뭔가를 주고받는 것 이외에 이게 보상적 이제 협치, 보상적 권력 나눔이라고 하는 게 협치의 주요한 요체인데 그거 이외에도 이게 이 주범적 협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당 대표를 초치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야당 인사에게 전화하거나 밥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해보자라고 이런 식의 제스처 실제로 주고받는 게 아니더라도 이 규범적 권력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협치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오늘 저렇게 셋이서 손 맞잡고 파한대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건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예, 그렇죠. 또 보기 안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한영 기자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셨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죠. 사실은 예상됐던 장면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다 이제 그 말 때문에 악수하는 것 자체가 무슨 기자가 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튼 이제 태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표정이라든가 말투 하나하나 이 정청래 대표가 다 준비해 갔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고요. 또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좀 그 화합의 중재자, 하모니 메이커라고 그랬나요? 네. 그런 이제 역할을 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야당 대표도 악수를 하는 이런 장면 연출하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정치를 복원해 나가고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치를 복원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뭐 이것도 그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듯이 장동혁 대표가 이 이야기를 모두 발언에서 하면서 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뭐 농담을 던진 거죠. 뭐 당군 신화까지 왔어요. 웅녀인가요? 그렇죠. 예. 곰이 사람이 되는 하는 거죠. 거죠.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왔는데 곰은 100일을 견뎌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또 정청래 대표 모두 발언에 이 부분이 좀 그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이 종식돼야 하고 내란 세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요구. 내가 오늘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정치가 정말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많은 요구사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내란과 관련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내란 특검법 연장한다든가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사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는 걸로 사실상 또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말이죠. 뭐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 당연히 예상돼 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두 분 다 잘 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 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오늘 만남 정말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상대를 향한 메시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가피할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정치가 이제 뭐 무너진 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12월 3일 계엄 때 깜짝 놀랐죠. 우리 온 국민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4월 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뭐 대한민국 전체가 양분되다시피 탄핵 찬반으로 갈렸고요. 그리고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6월 3일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지금 9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야가 선거 이후에 대표를 새로 뽑고 이러느라고 각 당의 대표 선출은 아무래도 이제 당 강성 네. 당원들한테 좀 호소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그 각 당의 그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그런 언행을 쭉 해왔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태세 전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정청래 대표가 뭐 내란 얘기한 거 뭐 이런 거 또 장동혁 대표는 뭐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건 이제 그 각 당의 그 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자주 만날 텐데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보다 미래 얘기.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정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네.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로 조금씩 더 전환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세 사람이 자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함께 만나는 그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당연히 자주 만날 거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이렇게
두 사람 간의 회동도 자주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마 당분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불러야 될 겁니다. 예. 정청래 대표도 고집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예.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이를테면 민주당한테도 지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좀 자세한 얘기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좋아지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반대로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좀 부담스럽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지도가 최소한 5%포인트는 빠진 것 같아.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죠. 그분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이제 중도 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청래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허민 기자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야당 대표는 뭔가 지금 야당 상황이 뭔가 여권을 향해서 싸워야 되고 뭐 그런 상황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는 좀 굳은 표정 이런 부분이 당연한데 정청래 대표의 표정도 최근에 대법관 그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 16명인가요? 14명 증언하는 내용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정도. 12명에서 26명이니까 14명 증언하는 게 알려졌다고 이거 누설자 찾아내겠다고 회의석상에서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이 정청래 대표의 최근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는 건 아닌지 좀 국민들이 보기에 집권여당 대표는 좀 보면은 화면에 나타나면은 뭐 보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고 좀 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뭔가 결연하고 뭐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한 듯한 표정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프닝에서 네. 나온 말씀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어느 회담이든지 오프닝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공개가 되는 오프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지층이든 아니면 국민을 네. 향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통합 정치의 본령 정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여간 어떻든 그 하모니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시정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 넥타이 빨간색 파란색 그죠 통합형 넥타이 메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라고 하는 거가 야당이라고 하는 이제 직무가 결국은 어포지션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거부권도 행사하고 뭐 이런 게 오포지션 파티의 뭐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지층을 향하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본래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죽이는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법 더 센 특검법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법 이거 안 된다 얘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거기까지는 나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듣기 좋은 말을 했고 또 장동혁 대표는 야당으로서 해야 할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주앵커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3인이 만나서 사람과만 이제 악수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그 장동혁 대표 악수도 하고 손도 잡고 웃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프닝에서는 지지층을 향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엄 세력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구태한 거죠. 한 건데 저는 이 계엄 세력 사과 얘기를 하면서 오프닝에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플러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부하 수행 내란 세력 이거 철저히 척결해야 된다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고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게 다수인데 사실은 이 다수를 청산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 장동혁 대표가 특검법 거부권 얘기를 하고 그런 건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이거는 이미 가고 있는 거고 현실이 돼서 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다만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연결해가지고 청산대상으로 모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뭐 그 대상이 정청래가 됐건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 세력, 구구머리 세력이 됐건 간에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저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설명 듣다 보니까는 오늘 만남이 이 정치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호탄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간절히 바랄 텐데 지금 또 허민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대화가 또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어렵죠. 왜냐하면 예.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정책 국민을 위한 적정한- 정치 열심히 적정한 하십시오. 열심히 네. 본인은 또 투사가 되겠다고 얘기했던 게 또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앞뒤가 잘 안 맞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야 없는 정당의 대표면 뭐 말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인가요? 이게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여당 집권 여당입니다. 이게 논어에 보면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 임금은 임금 다 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 예. 와야 되고. 그전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붓글씨를 잘 쓰시는데 이렇게 액자에다 쓴 게 있어요. 청청 여여 야야 언언. 청와대는 청와대 다 와야 하고 여당은 여당 다 와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야당하고 악수 안 하고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정청래 대표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진 몰라도 뭐 어차피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런 뭐 좋지 않은 표정과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또 최근에 사실은 웃을 일이 좀 많지 않았던 것도 있는 사실인 게 또 조국혁신당의 성비 사건이 이 문제 관련해서 또 최광욱 전 의원 교육연수원장이 또 연관돼 있었고 급히 윤리위에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하고 또 그만두고 본인이 그만두고 또 김영진 의원을 새로 임명하고 뭐 이런 또 바쁜 일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죽이는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 정말로 공감한다.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런 균형취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제가 공감 가는 게 꽤 많아요.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죽이는 정치 이제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는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또 민생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에 저렇게 공감대를 형성한다. 죽이는 정치 그만하자.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하고 민생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화답을 한 모습. 그리고 이 국민들의 우려 여당 입법 강행에 대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고 나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뭐 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취임 100일의 즈음에서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2호국권을 행사해서라도 또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써오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써왔습니다.
어렵게 만난 만큼 오늘 좋은 대화가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와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오늘 첫 만남인데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분위기입니다. 내란 특검법 연장, 뭐 내란 재판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담처럼 더 세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하는 취지로 해서 또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또 보태는 장면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대략적으로 1시간 한 10분 정도 오찬 간담회가 80분 정도 80분 정도죠. 했다고 합니다. 네. 하고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단독 회동이 30분, 네.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네. 이어졌어요. 또 정청래 대표하고는 그 전에 또 30분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정청래 대표를 미리 만났다. 왜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요청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둘이 예. 수시로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회동이면은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그 자리에 와 있고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무수석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둘이 있을 때 악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오늘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자가 돼서 셋이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괜찮은 고도의 각본이다 생각을 예. 하고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영수회담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은 구시대적 문법이고 여야 대표회담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랬을 때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받아들일 때 영수 1대1 회담이 아니야? 그럼 1+2 회담인데 네. 그건 아니다. 내 시간을 따로 만들어줘. 왜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 부분 논의했죠. 어떻게 어떤 형식이 될 것 같으냐. 그래서 장동혁 대표랑은 별도의 또 날을 잡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회담 그렇죠. 회담 네. 이후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송 선배는 나나 이제 그쪽으로 후자 쪽으로 얘기가 될 것이라 해서 그렇게 됐고요 지금. 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야당 대표는 만나는데 여당 대표는 따로 안 만난다? 예. 그거 안 되지. 그런데 야당 대표가 만난 거를 또 밖에서 기다렸다가 또 끝나고 나면은 야당 대표 가고 여당 대표가 들어와서 만난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모양새가 되기로는 여당 대표와 먼저 만나서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이 들어와서 3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악수를 연출하는 분위기로 가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특검의 수사,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우려를 표하고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사실 성한영 기자가 잠깐 웃으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와 나눌 이야기보다 정청래 대표와 나눌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야 만나도 늘 코드가 같겠지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흐름이나 과정을 보면 뭔가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뭔가 더 이렇게 강하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막 나가는 듯한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선 이후에 벌써 여러 차례 만났고요. 또 이른바 이제 약간 속된 표현으로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말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일부러 정청래 대표가 좀 우리 그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을 내가 좀 더 대변하겠다 이런 얘기를 뭐 거의 공식적으로 한 셈이고요. 대통령은 이제
국민통합 이 얘기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역할 분담이 아니고 좀 갈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이런 자리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서 뭐 노출할 정도로 뭐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출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둘이서 뭔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의외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30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그 부분에 주목해서 기사를 한번 쓰면 기자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뭐 저도 예. 취재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 특별히 그렇게 뭐 엄청난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예. 않고요. 사실은 아까 허민 기자 얘기하셨듯이 1시간 20분 회담 끝나고 장동혁 예.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렇죠. 여당 예. 대표하고 뭐 일부러 시간을 가진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 부분은 뭐 동의하고요. 예, 예. 그 저는 제가 그, 너무 과하게 생각한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저는 예. 그 오히려 그 우리 주 앵커하고 또 생각이 같은 부분이 예. 좀 있어요. 제가 그저께 뭐 제 정치 카페에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 전 이제 여권 엘리트, 파워 엘리트 내부에 이제 이거 파워 역학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이 정부 내에서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집권을 하면 집권 세력 내에 파워 엘리트 간의 관계, 파워 엘리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 크게는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인데 여당 대표, 대통령과 여당 대표죠. 그 관계라고 하는 거가 집권 초반에는 협력적 관계로 가다가 집권 중반에 가면은 그것이 경쟁적 관계로 가지 않습니까? 경쟁적 관계가 조금 갈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보완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덮는 형식으로 가는 네. 수도 있는데 집권 후반기에 가면 차별화로 와서 이제 이게 파국적 갈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1987년 체제 이후에 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은 전부 이 경로를 거쳤어요. 근데 이 경로보다 조금 앞당겨서 거쳤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정권. 예, 중반에 이제 막 극심한 예.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딴 당 차리고 이런 것들. 박근혜 정권도 친박 비박 갈등 때문에 예. 결국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이재명 정권 초반부터 이 파워 엘리트 간의 약간 갈등 양상이 그냥 예사롭게 보기에는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있다고 보고 이것이 뭐 조기 권력 투정으로 가느냐라고까지 해석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당심을 중요시 여기는 정청래 대표와 민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통령 간에 어떤 그 이 갈등 그리고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저희가 좀 큰 흐름에서 요거를 좀 지켜보면서 기사도 쓰고 취재를 해야 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렇게 사전 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만남에서 이런 문제까지 논의되지는 당연히 않았다. 뭐 조국 혁신당 상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우상호 수석이 다 파악해서 보고는 했겠습니다만 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눴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얘기를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습니까? 조국 혁신당 혁신당 얘기까지 할 뭐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 취재를 해봐야 될 것. 저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야기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 그 이제 허민 기자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예. 지금 이제 파워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의 어떤 분화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정권 초반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갈등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엘리트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덤 정치 시대예요. 오히려 저 당원들이 이 정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정치인들이 결심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는데 지금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제 어떻게 의견을 모으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 옛날 얘기 아주 짧게 하나만 해드릴게요. 예. 1988년에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됐고요. 사당 체제에서 예.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예.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답답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민정당 대표 그다음에 야당의 삼김씨 예.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해서 5자 회담을 정례화합니다. 거기서 모든 국정 현안을 놓고 얘기를 해요. 1990년 3당 합당 될 때까지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은 기억을 해도
아직도 그때 민정당 대표가 누구였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 권익환 씨였나요? 누구였죠? 88년에. 두 사람이었던 예.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지금 정확히 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이기 그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양보해 가면서 예.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돋보이는 그런 예. 연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짧게 예. 코멘트하겠습니다. 예, 한 20초만. 아니 오늘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아직 그래요? 시간 이 문제에 많이 대해서 남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이 다른 정권과 달리 지금 초반부에 여권 내 파워 엘리트 사이에 갈등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지금 청 선배가 얘기한 강성 팬덤의 존재에서 찾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나는 특이성이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은 뭐 대통령 자신이 그 원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그거를 끝내 풀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원죄가 있고 그다음에 비호감이 강했다라고 원죄 등등이 있어서 대통령 권력이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지 못합니다. 다른 대통령이 초반보다 강력하지 못하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강성 당심이 정청래라고 하는 당대표를 통해서 조직화되어 있어요. 이 당심을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심을 우리가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 이 여권의 이게 파워 엘리트 간의 그 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조짐이 예.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하는 고위당정 그때도 가만히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잖아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그렇죠. 이 정권 초반에 여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많았는지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당이 거기에 화답하는 게 많았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대표가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라고 하는 내용의 답변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건 한번, 있죠. 예. 예, 그런 과거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예. 또 정치에서 어떤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또 통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당은 전국 선거 앞두고 지지율 떨어지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당 지지도가 이제 좀 이상하게 흔들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는 뭐 잘 조절을 해 나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